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부터 변경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라 함은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뉘어졌었죠. 그래서 필답형 50점에 작업형 50점 합산해서 60점이 나오게 되면은 합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021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자, 여기 보시면 과제명에 배관적산 및 종합응용 배관작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필답형이 사라지고 적산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적산이 들어오고 그 외에 종합응용 배관작업이 요거는 원래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도면이 바뀌었죠. 도면이 바뀌어서 출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격 종목명은 에너지관리 기능사고 과제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산과 작업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시험 시간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 요구사항에 한번 보시면 과제에 대한 시간 구분은 없으나 총 시험 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은 1과제 배관적산 그 다음에 2과제 종합응용 배관작업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3시간 30분 안에 작업이 모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배관적산을 먼저 하시고 감독관 확인하에 작업형 이어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산 작업을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수록 요 작업형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가 배관 적산 작업 같은 경우는 20점 배점 주고요. 그 다음에 나 종합응용 배관 작업 같은 경우는 80점 배점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산했을 때 60점 이상이 되면 마찬가지 합격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배관 적산 빵점 맞고 요 종합응용 그냥 제가 작업형이라고 할게요. 작업형은 80점 맞았다 라고 한다고 합격은 아니에요. 뒤쪽에 넘어가 보면 그 항목이 나오는데 둘 중에 적산이 되었든 작업형이 되었든 둘 중에 한 과목이라도 0점을 받게 되면 그거는 이제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오작이다, 불합격이다 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산 작업에서도 일부 점수가 나와야 되고요. 작업형에서도 물론 점수가 나와서 두 개가 합산했을 때 60점이 넘어가야지만 합격으로 본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갈로 1에 보시면 주어진 도면 P 5-3을 참고하여 재료 목록 답안지 1-1 갈로 안을 채워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 요게 5-3인데요. 5-3에 있는 도면 요거 예시입니다. 실제 출제된 도면이 아니고 공개되면서 이렇게 그냥 예시로 준 도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지급재료 목록이라고 있는데 요 지급재료 목록도 좌측에 이 도면의 재료 목록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지급재료 목록이 요 해당 지급재료 목록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뭐 T도 있고 부싱도 있고 밸브도 있고 45도 엘보도 있고 유니온, 플랜지, 뭐 여기 보면은 동간 용접이음도 돼 있는데 요런 걸 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급재료 목록에 이렇게 수량의 뭐 빈칸을 만들어 놓는다 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빈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왼쪽 도면을 보면서 우측에서 예를 들어 90도 엘보 20A짜리는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여기 지급재료 목록에 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5도 엘보 25A짜리 또 몇 개 있느냐. 유니온
뭐 가스켓일 일은 잘 없으니까 유니온이라고 해볼게요. 유니온은 도면상에서 몇 개가 있느냐 20A짜리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 자체는 기능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적상 같은 경우 점수가 20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뺄끼리 계산할 줄 알고 요런 해당 도면을 해석할 줄만 안다면 그 적상 같은 경우는 기능사 적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닐까 요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당 도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 이런 거겠죠. 자, 여기 있는 T, 요거 T 기호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SPP 40A, 그리고 여기 보시면 SPP 32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T는 뭐겠어요? 이쪽에서 40A 올라오고 이쪽으로 32A 빠지니까 이경 T가 되겠구나. 그래서 40에 32 이경 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측의 T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32A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나가는데 나갈 때는 SPP가 스틸 파이프라고 했죠. 그래서 강관입니다. 25의 강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우측이 20A로 빠져나간다라는 소리는 결국은 32에 25 이경 T에다가 32에 20 부싱을 삽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도시기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게 요게 그 밸브 기호인데 게이트 밸브예요. 그래서 20에 20이면은 그냥 20의 게이트 밸브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엘본데 45도 꺾였죠. 그래서 45도 엘본데 양쪽이 20A니까 20의 45도 엘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유니온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도막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CUP 20A라고 돼 있는데 CUP라고 하면은 동간이라고 했죠. 구리 파이프라고 해서 그래서 CU가 동간의 약자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면을 해독할 줄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요런 부속의 개수를 세알려서 여기에 지급재료 목록의 빈칸에다가 작성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최소한 2회차 정도는 출제되는 유형을 보고 제가 뭐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비슷하게 수정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조금 뭐 이제 1회차 2회차 보시는 분들은 그 제가 앞으로 뒤에 찍을 뺄길이 있죠? 뺄길이 영상들을 꼭 한 번씩 쭉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적산 문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차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그 밑에 읽지 않은 내용 봅시다. 감독위원에게 답안지를 제출하여 확인 후 바로 이 과제 종합 응용 배관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시간 30분 안에 모든 시험을 마쳐야 되는데 1과제 같은 경우는 배관 적산 먼저 시험 보고요. 감독관 확인 후에 답안지 제출하고 배관 작업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종합응용 배관작업 80점짜리고 갈로 1번에 보시면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 5-4와 같이 강관 및 동관의 조립작업을 하시오. 그래서 지급재료 목록 여기 있고요. 그리고 실제 도면은 기능사 도면입니다. 기능사 도면은 전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4라고 돼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쭉 한번 보면 쭉 끝까지 내려가 보면 총 9가지, 9번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9, 8, 7, 6, 5, 4, 3, 2, 1. 유형이 요렇게 9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유형이 9가지인 거고, 지급재료 목록은 요겁니다. 우측에 있는 거. 우측에 있는 지급재료 목록에서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성된 요 내부 재료는 똑같고, 도면의 유형만 바뀌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면들을 보고 조립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관을 절단할 때는 수험자가 지참한 수동 공구, 수동 파이프 커터, 튜브 커터, 셋톱 등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파이프 내의 거스러미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제가 실기 영상 찍을 때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수동 공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우리 동력 나사 절삭기 같은 경우에는 커팅도 되죠. 커팅도 되고 리머 작업도 되는데 그 동력 나사 절삭기 같은 경우는 장비죠. 장비의 수량은 한정돼 있고 수험자의 수는 많다 보니까 일일이 개인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동력 나사 절삭기 같은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따라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적어도 커팅 정도는 수동 파이프 커터로 개인이 해달라 요런 뜻에서 수동 공구를 지참해 달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물론 간혹 시험장에 보면은 동력나사 절삭기 1인 한 대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달라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파이프 내 거스러미 제거 같은 경우는 파이프 내에 뭐 커팅하고 나서 혹은 나사 절삭하고 나서 내부에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부의 이물질을 좀 제거해 달라라는 소리가 되고요. 사실상 동력나사 절삭기에 있는 리머는 요것도 마찬가지 사용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비에 있는 공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스러미 제거를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내부에 있는 이물질 정도만 좀 털어달라 요런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작년에 문의해본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시험 종료 후 작업의 수압시험 시 누수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작품을 제출한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감독위원분께서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누수 여부를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럼 누수 여부를 확인받고 이제 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누수 여부에서 이제 누수되지 않았다, 즉 합격했다, 수압시험 합격했다라고 해서 모두 합격되는 건 아니고요. 수압시험 합격 후에 치수를 측정해 보니 치수 오차가 있을 경우 그 범위가 이제 그 뒤쪽에 보면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가 버리면은 마찬가지 불합격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수압시험 확인인 거지 합격 여부, 합격 불합격 여부의 확인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수험자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갈로 1번 시험 시간 내에 1과제 답안지와 2과제 작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 갈로 2번에 수험자가 지참한 공구와 지정된 시설만을 사용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갈로 3,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은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연히 요 적산시겠죠. 그 외에 연필류, 빨간색, 파란색 등 필기구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검은색 또는 파란색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검은색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빨간색, 파란색 둘 다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 부분 꼭 숙지하세요. 숙지하시고 검은색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검은색 볼펜을 준비해 가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갈로 4번.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를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 수정액은 제외하고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액상 그 화이트는 안 된다는 거고, 수정 테이프 있죠. 테이프 형식으로 된 거, 그거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소리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게 수량이 3이에요. 우측에 지급재료 목록에 보시면 여기 수량이 3인데 제가 실수로 2라고 적었다라는 겁니다. 2라고. 그러면 이걸 막 이렇게 칠해서 지운다거나 액상 화이트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두 줄, 요렇게 하나, 둘, 두 줄 끊고 옆에다가 3 요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만 이제 수정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거고, 막 칠해져 있다거나 액상 화이트로 수정한다고 여기를 덮어버리면 그것도 오답으로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항들 꼭 숙지를 해주시고 시험 보러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모르더라도 감독관이 의무적으로 시험 보시기 전에 요런 것들을 아마 읽어볼 겁니다. 같이 읽어보고 그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라도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갈로 5에 수험자는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재료가 불량일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고, 기타 가공 조립 잘못으로 인한 파손이나 불량 재료 발생 시 교환할 수 없으며 지급된 재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 재료도 같이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요. 그때 반드시 이게 수량대로 본인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유관상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제 나사가 먹었다거나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지급 재료 목록을 확인하는 시간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 시간 내에 확인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시험 도중에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도 수량이 뭔가 부족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면 갈로 6번 재료의 재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잔여 재료는 작업이 완료된 후 작품과 함께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험자 지창 공구 중 배관 꽂이용 지그와 동관 CM 어댑터 용접 지그는 사용 가능하나. 자, 요거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모든 지그가 사용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배관 꽂이용 지그와 CM 어댑터 용접용 지그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용접용 지그 턴테이블 회전 형태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요게 뭐냐면 턴테이블이에요. 턴테이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플랜지 용접할 때 플랜지를 위에다가 얹고요. 여기 턴테이블 위에다가 얹고요. 플랜지가 이거보다 크겠죠. 이만한 플랜지를 얹고요. 용접할 때 용접봉 딱 갖다 대놓고 이 턴테이블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 용접하기가 아주 수월하죠. 근데 이게 말이 나온 게 이런 턴테이블을 사용해버리면 사실상 실제 기능도가 향상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한 기능도 측정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 턴테이블을 금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근데 요게 아마 2018년도쯤에 금지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턴테이블 뿐만 아니고 나머지 지그들도 어때요? 모든 지그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요런 CM 꽂이. CM을 꽂을 수 있는 꽂이죠. CM 어댑터를 동관에 연결하고 그냥 바닥에 세우면은 막 자빠진단 말이에요. 막 넘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건 레듀샤죠. 레듀샤를 밑에 이 철판 같은 데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요런 지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가면 CM 용접할 때 넘어지지 않게끔만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요런 CM 꽂이들은 어때요? 기능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쉬울 테니까. 근데 그렇게 극히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바뀐 겁니다. CM 어댑터 용접용 지그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관 꽂이라는 게 있었죠. 배관 꽂이 요런 거. 요런 배관 꽂이 뭡니까? 강관을 커팅해서 각단에 요렇게 꽂아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번호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쭉 적어가지고 배관 우리 커팅된 배관이 많을 때죠. 커팅된 배관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꽂아두면 그 관리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지그들은 어때요? 기능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이프 관리하기가 쉽고 파이프를 잃어버리는 일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지그들까지 이제 앞으로는 사용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7번 항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요런 배관을 그냥 단순히 꽂을 수만 있는 지그, 그리고 CM 어댑터를 용접할 때 잠시 고정할 수 있는 요런 지그는 사용이 앞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요런 턴테이블은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띄워드리고요. 자, 그 다음 8번 봅시다. 8번에 보시면 과제 1 배관 적상, 과제 2 배관 작업, 시험 중 한 과정이라도 0점 또는 채점 대상 제외 사항 10번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요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디 있었지? 여기 있죠. 배관 적산 20점이고 종합응용 배관 과제가 80점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점 되면 예를 들어 배관 작업은 80점 만점 맞았어요. 근데 배관 적산 0점 돼버리면 이것도 불합격이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요 8번 항목 잘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9번에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사용법, 재료 및 공구 등의 정리정돈 등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사항도 채점 대상이 됩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10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는 결국 불합격이다 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기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에 포기 의사를
표하는 경우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그 다음 나항에 보시면 미완성, 배관 적산 작업에서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0점인 경우 그래서 20점이라고 그냥 답안 이름만 쓰고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풀고 점수 최소한 1점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갈로 2번에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 그래서 시험 시간 앞에 나왔죠. 3시간 30분입니다. 이 안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합격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다항에 보시면 오작품입니다. 오작품 같은 경우는 도면 치수 중 부분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 그리고 전체 길이, 전장의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간단하게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게 1번 도면입니다. 자, 여기 1번 도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오작품 도면 치수 중 부분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mm인 경우는 뭐예요? 부분이라고 하면 각 부분입니다. 요런 거, 각 부분. 그래서 요 도막, 요런 도막, 요런 각 부분의 치수가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의 치수가 200mm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215mm가 된다거나 아니면 빼면 얼마예요? 185mm가 된다거나 이러면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15mm가 차이 나버리면 빵점이다. 오작품이다. 불합격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각 부분입니다. 요 전부 부분 치수죠. 요런 거 전부 부분 치수인데 요 세 가지를 더한 게 뭐예요? 200, 170, 190을 더한 게 560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전장 길이, 요 부분의 전장 길이, 밑에 단의 전장 길이가 사실상 560mm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어때요? 여기 보시면은 30mm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560인데 590이 된다거나 이거 플러스죠. 혹은 530이 된다거나 마이너스 30m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 불합격, 오작품 처리가 된다라는 소리니까 여러분들 치수도 잘 맞추셔야 되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갈로 2번 봅시다. 수압시험 시 0.3MPa 키로로 하면은 3kg/제곱센치 이하에서 누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 세면 그냥 오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상 이게 최대 기압은 아닙니다. 제가 키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kg에서 일단 버텨야지 오작은 아닌 거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기준은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대 기압이 10kg에서 버텨야 된다라고 예를 든다면 일단 3kg는 최소 수압이고요. 그럼 최소 점수를 먼저 주는 거고 그리고 3kg에서 버티면 5kg까지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럼 5kg에서 버티면은 거기서 가산점을 주는 거고 그 다음 최대 기압 10kg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측정을 했는데도 10kg에서도 안 세더라. 그러면은 최대 점수, 수압에서의 최대 점수 예를 들면 한 20점 정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부분 치수를 재가지고 거기서 또 가산점을 매기는 형태의 채점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갈로 3번 봅시다. 평행도가 30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같이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요게 1번 도막, 2번 도막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1번 도막에서 요렇게 와서 90도 꺾여서 요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 90도 앨브를 썼잖아요. 여기 90도 앨브 썼으니까 당연히 요렇게 해서 90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그럼 기존에 이렇게 90도가 되었을 때보다 요 치수가 비교를 하는 거죠. 90도일 때 치수와 꺾여버린 치수를 비교했을 때 요게 30mm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오작품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행도가 30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오작품이다. 그 다음 갈로 4번에 변형이 심하여 외관 및 기능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그 다음 갈로 5번에 도면과 상이한 경우. 그래서 요 도면 모양과 상이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갈로 6번에 보시면 지급된 재료 이외의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오작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숙지를 하셔서 시험 준비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도면 유형이라든가 문제, 수험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번 도면부터 9번 도면까지
뺄끼리 계산 먼저 한번 해볼 거고요. 뺄끼리 계산이 끝난다면 이제 이어서 작업형 영상 촬영할 계획이니까 영상 쭉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보험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